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이 조건부 확률은요, 우리 이제 전에 배웠던 확률의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에 비해서 문제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문제가 복잡하고 문제 풀이가 좀 기니까 자, 여러분들 천천히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요. 자, 요런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죠. 다른 말을 바꾸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좀 복잡하죠?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 조건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확률이니까 P라고 쓰고요. 자, 가로를 하고 가운데 바를 긋습니다. 가운데. 자, A가 조건이 되는 거죠. A가 조건이 되는 거니까 조건이 되는 A라는 사건을 뒤에다가 쓰고요. 자, B를 앞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확률 P, B 바 A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요. 자, 계산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자, A를 뒤에다가 이제 뒤에는 A를 분모에다가 쓰고요. 분자에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합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좀 허무하죠? 내용이 이거밖에 없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를 보기 전에 자, 우리 이거 구별부터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 문제 두 문제를 좀 구별 한번 해봅시다.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졌습니다. 자, 주사위 한 개 던져서 자, 홀수이면서 소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자, 홀수이면서 소수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자, P 확률은 P 쓰고, 자, 홀수와 소수의, 자, 홀수이면서 소수니까 홀수 앤드 소수잖아요. 그죠? 홀수 앤드 소수니까 교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홀수이면서 소수인 그 숫자가 주사위에서 뭐가 있습니까? 3, 5. 그렇네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6분의 2. 그렇죠. 3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주사위 똑같이 한 개 던졌습니다. 자, 주사위 똑같이 한 개 던졌는데, 자, 홀수가 나왔을 때,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홀수가 나왔다는 그 조건 하에서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이죠. 자, 다시 한번요. 자, 위에 거는 그냥 바로 홀수이면서 바로 소수,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나 5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반면에 밑에 문제는 홀수가 나왔다는 그 조건 하에서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인 거죠. 이게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자, 홀수가 나왔다는 그 조건 하에서 그 수가 소수일 확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확률이니까 P 쓰고 자, 가운데 바 쓰고 조건이 되는 것이 그렇죠. 홀수가 나왔다는 사건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를 뒤에다 쓰고 소수를 앞에다가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P. 자, 뒤에 거 홀수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에는 두 개의 교집합 소수와 홀수의 교집합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 확률은 주사위 한 개 던져서 뭐가 나올 확률? 홀수가 나올 확률. 홀수 1, 3, 5. 그쵸? 6분의 3입니까? 6분의 3. 그쵸? 자, 이번에는 주사위 한 개 던져서 소수이자 홀수. 그러니까 위의 문제. 자, 이거는
소수이면서 홀수가 3이나 5니까 6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6 약분되어 버리고 3분의 2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이 문제가 지금 조건부 확률을 원하는지 이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빨리 판단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좀 계산을 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저것 좀 계산할 게 많습니다. 계산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천천히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건부 확률에 관련되는 내용 설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자, 우리가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자, 확률의 기본 계산이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확률의 기본 계산은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집합의 원소개수 연산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A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B가 5분의 1입니다. 오, 요거. 자,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자, 드 모르간의 법칙이죠.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입니다. 그죠? 자,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6건의 확률이 10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죠? P, A와 B의 합사건의 그 6건의 확률이 10분의 3이니까 합사건의 확률은 10 빼기 10분의 3. 그렇죠? 10분의 7이 되겠네요. 그죠? 10분의 7. 자, 이것일 때 문제에서 자, P, B 바 A를 구하랍니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구하는 거죠? 분수로 쓰는데, 자, 분수로 쓰는데, 뒤에 거 A가 분모로 가고요. 자, 이게 교집합이 분자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PA는, 그렇죠. 2분의 1로 알고 있는데, A와 B의 교사건, 즉, 곱사건의 확률이 필요한 거죠. 교집합의 확률. 자, 그럼 교집합의 확률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있네. 자, 이 합집합의 확률은 PA, 2분의 1 더하기 PB 5분의 2 마이너스 P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잖아요. 그죠? 자,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즉 10분의 7이라는 이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10으로 통분해 주니까 자, 10분의 자, 얘는 5 더하기 3입니까? 그러면 10분의 9가 되겠네요. 10분의 9가. 자, 빼기 P, A와 B의 교집합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 P,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거 이항시키면은 10분의 2, 즉 5분의 1이 되겠네요. 5분의 1. 자, 그러면은 이 확률은 이제 그대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 확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PA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자,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5분의 1이라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5분의 2라는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계산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B의 확률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B 바 A. 조건부 확률이네요. 자, 이걸 우리 또 정리해 봅시다. 이건 무슨 말이죠? PA분의 P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지금 뭐, 각각은 모르겠지만, 이거분의 이게 5분의 1입니다. 그죠? 합사건. 자, 합사건이 나와 있는 합사건. 합사건이라는 것은 PA 플러스 PB 3분의 2죠. 마이너스 PA 교집합 P. 이게 합사건의 확률이죠. 합사건의 확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P, 자,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은 PA만 넘어가 주니까 5분의 2 곱하기 PA더라 이 말인 거죠. 그죠?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은 양변의 PA를 곱해주니까 5분의 2 PA가 될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건 좀 지울게요. 자, 지우고요. 자,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PA 그대로 쓸게요. 플러스 3분의 2.
자, 마이너스 교사건, 교집합, 그러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5분의 2 곱하기 PA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PA에서 5분의 2 PA 빼주니까 5분의 3 PA 플러스 3분의 2. 자, 이게 결국은 6분의 5가 되는 거겠네요. 6분의 5. 자, 이게 6분의 5니까, 자, 그러면 계산 좀 해봅시다. 이게 6분의 4니까, 너가 6분의 1입니까? 5분의 3 곱하기 PA가 6분의 1. 자, 그럼 PA는, 자, 18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PA가 18분의 5면은, 우리 구할 수 있죠. 뭐를? A와 B의 교집합 확률 구할 수 있죠.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은, 자, 여기 있죠. 곱사건의 확률은 5분의 2 곱하기 PA니까 5분의 2 곱하기 18분의 5. 자, 그래서 약분돼 버리니까 9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A라는 확률과, 자, 교집합 확률, 즉, 곱사건 확률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A바 B니까, 자, D의 거가 분모로 가고요. 자, 분자에는 A와 B의 교집합이 가겠죠. 자, PB는 알고 있어요. 얼마? 3분의 2로 알고 있고요. 자, A와 B 교집합 금방 구했죠. 9분의 1인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약분시켜 버리니까 6분의 1이라는 이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겠지만은, 자, 요게 확률의 기본 계산과 조건부 확률,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독립사건에 관련해서 굉장히 수능에서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 확률의 기본 계산 문제는 정말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뭔가 표가 있네요. 표가. 그쵸? 자, 표가 있는데, 자, 표만 잘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50명입니다. 전체 50명에 대해서 영화 관람 여부를 조사한 것인데, 자,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한 명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영화를 관람한 학생. 자, 여학생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 학생이 영화를 관람을 한 학생일 확률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건 또 써봅시다. 어떻게? 조건 확률이죠. 여학생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 학생이 여학생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 학생이 영화를 관람했을 확률이니까, 자, 조건이 뭡니까? 여학생. 이렇게만 쓸게요. 자, 여학생이었을 때 관람한 학생. 이렇게만. 이렇게. 자, 그러면 여학생이라는 조건에서 관람을 했으니까, 자, 요거는 P, 여학생일 확률 분의, 자, 관람을 한 여학생.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여학생일 확률이라는 것은요, 전체 50명 중에 여학생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까? 50분의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반면에, 관람한 여학생, 50명 중에, 전체 50명 중에 한 명 뽑았을 때, 관람한 여학생이 몇 명이죠? 18명.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모했던 50은 약분돼 버리고요. 30분의 18. 자,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이제 6, 3, 18, 6, 5, 30. 5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도 좀 길고 표도 있고 그렇지만은 의외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가봅시다. 그럴 것 같아요.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한 2번씩만 연습을 해주시면, 3번 문제를 2번 정도만 연습을 해주시면은 조금 뭐랄까요, 조건부 확률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문제 정의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좀 문제 깁니다. 자, 문제 정리할게요. A 주머니가 있습니다.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있습니다. 자,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3개. 오케이. 이렇게 있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주머니를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A 주머니 또는 B 주머니 두 주머니 중에 한 주머니를 선택을 해가지고 두 개의 공을 꺼낸답니다. 자, 이 말이 왜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A 주머니에서 두 개를 뽑든지 B 주머니에서 두 개를 뽑든지 자, 한 개씩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꺼냈더니 두 개 모두 검은 공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공이었을 때 이 두 개가 A 주머니의 공일 확률인 거죠. 자, 한 주머니를 선택해서 두 개의 공을 딱 꺼냈는데 그 두 개가 모두 검은 공이라는 조건 하에서 검은 공이었을 때 얘가 A 주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표현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뭐가 조건입니까? 두 개가 모두 검은색, 이렇게만 쓸게요. 두 개가 모두 검은색이라는 그 조건 하에서 그 주머니가 A 주머니 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쓰기는 어떻게 쓸까요? 자, 두 개가 모두 검은색이라는 그 확률 분의 A 주머니에서 두 개가 모두 검은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분모는 자, 이런 분모를 선생님 이제 계산하기 전에 좀 따라 한번 떼볼게요. 분모랑 따라 한번 떼볼게요. 자, 두 개가 모두 검은색인 거죠. 두 개가 모두 검은색이라는 것은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떻게? A에서 두 개가 모두 검은 공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죠? 또는 B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냈는데 모두 검은색 공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한 개는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A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가지고 그 두 개 모두 검은색일 확률이라는 것은 일단 A 주머니에서 공을 뽑기 전에, 그죠? A에서 공을 뽑기 전에 뭐부터? 주머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눈앞에 A라는 주머니와 B라는 주머니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이 두 주머니 중에 A라는 주머니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럼 두 개 중에 A를 선택할 확률이라는 것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곱하기 이제 A 주머니 선택했으니 여기서 공을 뽑읍시다. 자, 공을 몇 개죠? 몇 개? 5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거잖아요. 5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건데 두 개가 모두 검은색 공. 그러니까 3개의 검은색 중에 두 개를 뽑아버리면 그 두 개가 모두 검은색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또 B 주머니 선택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1. 자, 그리고 이제 B 주머니에서 공을 뽑읍시다. 6개 중에 두 개를 뽑아야죠. 6개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검은색 공이 3개니까 3개 중에 두 개 뽑자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는 이것 또는 이거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자, 이거 계산 좀 해놓을까요? 10분의 3 더하기, 또는니까 더하기죠. 2분의 1 곱하기, 자, 이게 얼마입니까? 15분의 3이죠. 5분의 1인가요? 이게 분모입니다. 분모. 두 개가 모두 검은색일 그 확률이죠. 자, 그것뿐에 분자에는 A에서 두 개 꺼낸 거, A에서 두 개,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 분자로. 이 확률이 분자로 올라가는 분자로. 이게 분자로. 그럼 이 확률이 누구였습니까? 이거죠. 앞에 거.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3이 분자로 올라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자, 이게 통물 좀 해볼까요? 자, 분모 분자에, 자, 20을 곱해버리니까 20분의 3이니까 여기는 3만 남았고요. 자, 10분의 1이니까 20 곱했으니까 2. 자, 여기 3. 그래서 5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합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 내용적으로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그러니까 풀이가 좀 길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직접 이 순서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조금 문제가 복잡해요. 그죠? 어렵지는 않지만 풀이가 길고 복잡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써보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3번 문제가
조건부 확률에 관련되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전형적인 문제. 그래서 3번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잘 해주시면은 조건부 확률이 충분히 연습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문제 굉장히 많죠. 자, 4번 문제까지가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0.6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온 다음날 또 비가 오는 겁니다. 이 확률이 0.6인 거죠. 자, 반면에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0.8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왔어요. 이게 0.8입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뭘까? 그러면은 비가 왔어요. 하루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죠? 오늘 비가 왔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든지 비가 오지 않든지 둘 중에 한 개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서로 여사건의 관계. 자,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비가 왔습니다. 자, 오늘 비가 왔으면 내일은 둘 중에 한 개인 거죠. 비가 오든지 비가 오지 않든지. 그러니까 0.6이든지 아니면 이거는 0.4. 그죠? 자, 반면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내일 비가 또 오지 않을 확률. 자, 오늘 비가 안 왔어요. 오늘 비가 안 왔습니다. 자, 이것일 때 내일은 또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둘 중에 한 개니까 이게 서로 여사건 관계입니다. 0.2가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이것일 때 자, 시작해 봅시다, 이제. 자,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수요일에도 비가 와야 됩니다. 월요일에 비가 왔다는 그 조건 하에서 월요일 날 비가 왔다는 그 조건 하에서 수요일에도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P 조건 확률이니까 월요일에 비가 왔습니다. 그 조건 하에서 수요일도 비가 와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자, 월요일 날 비가 왔다는 조건 하에서 수요일에도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 자, 분모는 월요일 날 비가 왔어요. 자, 이거 분해. 자, 월요일에도 비가 오고요. 교집합 수요일에도 비가 오고요. 자,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얘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볼게요. 이 상황을. 자, 우리가 이제 자, 월요일이 있고 화요일이 있고요. 수요일이 있습니다. 수요일이. 자, 월요일 어쨌든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왔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에는 자, 비가 왔을 수도 있고요.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수요일에는 비가 왔을 수도 있고요.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화요일 비가 안 왔을 때, 자, 수요일엔 비가 왔을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비가 온 그 다음날,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지 않을지, 오늘 비가 안 왔을 때 내일 비가 올지 않을지,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월요일날 비가 올 확률을 몰라요. 그죠? 에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 확률, 월요일 비가 올 확률을 우리 뭐라 그럴까요? X라 그랬고요. X. 자, 그럼 이제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모는 X입니다. 분모는 X. 자, 분자는 월요일도 비가 오고 수요일도 비가 오고 월요일도 비가 오고 수요일도 비가 오고 요거랑 요거죠. 요거. 자, 이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수요일 날 비가 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요 확률 계산해 볼까요? 자, 먼저 이 확률이 지금 X입니다. X 곱하기 비가 온 다음 날 또 비가 왔네요. 그죠?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왔으니까 0.6 곱하기 또 비가 온 다음 날 또 비가 온 거죠. 또 0.6. 그죠? 그래서 자, 0.36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요. 자, 이건 또 이렇게 올려서 볼까요? 자, 또 X, 월요일 비가 왔습니다. X 곱하기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안 왔습니다. 월요일에 비가 왔는데 화요일 비가 안 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얼마? 0.4 곱하기
안 왔는데 왔어요. 안 왔는데 B가 왔습니다. 0.8. 얘는 0.32 곱하기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것은요. 자, 분모는 X고요. 분자는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또는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으니까 자, 0. 자, 얼마입니까? 0.68. 0.68 곱하기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XX 약분돼 버리니까 0.68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어렵습니다. 자, 3번, 4번.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은 실제 문제가 풀이가 좀 복잡하고 자, 문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은 충분히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이 독립과 배반 그리고 독립 시행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좀 쉽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독립사건과 배반사건입니다. 자, 독립사건과 배반사건입니다. 자, 얘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그 두 사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관계를.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사건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실제로 여러분들 독립사건이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독립사건에 그냥 결론만 뽑아와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사건이다.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나오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밑줄 긋고 자,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PA 곱하기 PB. 아, 두 확률의 곱과 같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독립사건이라는 것, 왜 이게 독립사건이지? 왜 이런 상황이면 왜 독립사건이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우리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독립사건이란 말이 나오면 밑줄 쫙 긋고 이것만 쓰고 시작하자는 거죠. 이것만 쓰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종속사건은 뭐냐? 자, 이렇게 먼저 선생님이 결론부터. 종속사건과 독립사건은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 독립과 종속은 서로 반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독립사건이 아니면 종속사건이에요. 종속사건이 아니면 독립사건입니다. 서로 반대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렇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서로 여사건의 관계입니다. 서로 여사건의 관계. 독립사건이 아니면 종속사건이거든요. 그래서 A와 B가 종속사건이라는 것은 독립사건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A와 B의 자, 곱사건의 확률이 PA 곱하기 PB 두 확률의 곱과 같으면은 독립사건이잖아요. 근데 독립이 아니니까 이게 두 개만 다르면 무조건 종속사건입니다. 자, 곱사건의 확률과 두 확률의 곱이 다르면 무조건 종속사건입니다. 됐습니까? 자, 배반사건입니다. 배반사건. 배반이다. 이거 우리가 앞에 확률에 처음에 정의할 때 살짝 봤던 것 같은데. 자, A와 B가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A와 B가 겹치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에서는, 자, 선생님이 어디다가 쓸까? 좀 좁네요. 자, 여기 쭉 뺐을게요. 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0이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독립사건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오케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즉 곱사건의 확률이 두 확률의 곱과 같다. 그러면 독립사건입니다. 됐죠? 종속사건이라는 것은 요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를 때, 즉 독립이 아닐 때 종속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이다.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 즉 곱사건의 확률이 0일 때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참고로요. 여러분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사건이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사건이면 자 결론부터 쓸게요. A와 B의 여사건 A 여사건과 B 자 A 여사건과 B 여사건이 모조리 독립사건입니다. 자, 좀 기억해 둡시다. 나중에 은근히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사건이면 A와 B 여사건, A 여사건과 B, A 여사건과 B 여사건, 모조리 독립사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개의 사건이 독립사건일 때 양쪽에 여사건 C죠. C를 누구한테 달아주든 심지어는 양쪽의 여사건을 다 달아주더라도 무조건 독립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봐. 그러면 A와 B의 여사건이 독립사건이면 A와 B가 독립사건이다. 자,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조금 뭔가 이 명제 역인 것 같아. 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A와 B가 독립이면 양쪽에 누구한테 C를 달아주든 심지어는 양쪽에 다 C를 달아주든 보세요. 자, 여기서 B에만 C 달아준 거죠. 얘는 A에만 C 달아준 것이고요. 얘는 심지어 양쪽에 다 C 달아준 거. 이게 모조리 독립사건이라고요. 그러면 A라는 사건과 B 여사건이 독립사건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얘한테 C 달아준 거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얘한테만 C 달아준 거 A와 자, 여사건이 뭡니까? B죠, B. 그죠? 자, 우리 어떤 집합에서 A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대로 A잖아요. A. 그죠? 그래서 여기 B 여사건에 또 C 달아준 거. 요거. 양쪽에 C를 다 달아준 거. A 여사건과 B. 얘들이 모조리 독립사건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명제도 참인 명제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독립사건과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자, 결국은 두 사건 사이에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두 사건의 관계. 이 관계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보고 독립시행으로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자, 문제 정리 좀 해봅시다. 자, A라는 사건은 홀수입니다. 자, 집합으로 쓸까요? 1, 4, 5.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주사위 한 개 던져서 1, 3, 5가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3. 바로 쓸까요? 2분의 1인 거죠. 그죠? 자, 반면에, 자, B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B라는 사건은, 자,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 B입니다. 소수. 자, 주사위 눈 중에 소수 누구 있죠? 그렇죠? 2, 3, 5. 자, 그럼 PB도 6분의 3, 2분의 1이겠네요. 그죠? 자, C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3배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C라 그런답니다. 3배수, 3이나 6이 나올 그 사건이겠네요. 그러면 자, C라는 사건의 확률은 자,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개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것일 때 서로 독립인 것을 찾아라. 자, 다시 한번 만약에 독립인 것을 찾아라. 자, A라는 사건과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다. 자,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자,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즉 곱사건의 확률이 PA 곱하기 PB 두 확률의 곱과 같으면은 무조건 독립사건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만족하는 그 사건들을 찾아봐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가볼까요? 기억.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우리가 PA 곱하기 P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시니까 우리가 뭐만 찾으면 될까요? 그렇죠.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만 찾으면 되겠네. 자, A와 B의 교집합은 뭐죠? A와 B의 교집합은 A와 B의 교집합 3이나 5네요. 3이나 5. 자, 그렇죠. A에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는 거 3, 5. 자,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주사위 한 개 던져서 3이나 5가 나올 확률이잖아요. 그죠? 얼마?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PA 곱하기 PB는 얼마?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이게 두 개 다르죠? 안 됩니다. 독립사건이 안 돼. 자, 그러므로 이 A와 B는 그럼 결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3분의 1인데 두 확률의 곱은 4분의 1이에요. 두 개가 다르죠? 다르면은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종속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 A와 B는 종속 사건입니다. 자, 반면에 니은 B와 C입니다. B와 C. 자, 그럼 또 B와 C의 곱사건의 확률. 자, 교집합입니다. 자, B와 C의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 누구 있죠? 오케이. 3만, 3만. 자, 3만 있으니까 이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6분의 1. 자, 반면에 우리는 또 확인해야죠. PB 곱하기 PC. 자, PB 곱하기 PC 2분의 1과 3분의 1 곱하니까 6분의 1이죠. 곱사건의 확률도 6분의 1. 두 확률의 곱도 6분의 1. 두 개 같잖아요. 두 개 같아. 그래서 B와 C는 독립사건이라는 겁니다. 됐죠? 쉽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디귿이네, 디귿. C와 A입니다. 자, C와 A의, 자, 교집합은 뭐죠? 자, C와 A, 오케이. 얘도 3입니까? 얘도 3. 자, 그러면 이 확률은 또 6분의 1인 거죠. 6분의 1. 자, 반면에 C의 확률과 A의 확률을 곱하자고요. 자, C의 확률과 A 확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인 거죠. 곱사건의 확률 6분의 1. 또 두 개 곱한 거 6분의 1. 또 두 개가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C와 A도 독립사건이다. 됐죠? 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독립사건이냐 아니냐, 종속사건이냐 아니냐, 뭐 배반사건이 아니냐, 그 두 사건 사이에 관계 설정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독립사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확률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독립시행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독립시행입니다. 자, 어찌 보면요. 이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자, 확률에서 유일하게 공식으로 푸는 확률입니다. 공식으로 푸는 확률.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좀 전에 뭐 배웠습니까? 독립사건 배웠죠, 독립사건. 독립사건과 독립시행은 다른 겁니다. 자,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독립사건과 독립시행은 다른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독립시행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주는 이 사건이 독립시행 사건인지 아닌지 판단 내린 상태에서 이 독립시행 확률의 공식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공식만. 자, 공식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이 독립시행 사건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 내릴 거냐면은, 자, 독립시행 사건은요, 자, 판단 내리기 되게 쉽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시행이 계속 반복되면 됩니다. 자, 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동전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뭐 10번 던지고 20번 던지고 뭐 30번 던지고 주사위를 5번 던지고 6번 던지고 7번 던지고. 자, 오지선다형 문제. 오지선다형 문제를 뭐 10문제 풀고 20문제 풀고. 하여간 같은 시행을 계속 끝없이 반복할 때를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이제 독립시행 확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 사건 A가 있는데 이 일어날 확률이 P입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번 반복하는 동안 A가 R번 일어나는 거예요. N번 동안에 R번 일어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
깔끔하게 정리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A라는 사건은 한 번 일어날 확률이 P인 거예요. 그죠? A라는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이 P인데 얘가 R번 일어나, R번. 그럼 P가 R번 계속 일어났으니까 이 P라는 확률이 R번 곱해지니까 P의 R제곱 되겠죠. P 곱하기 P 곱하기 P 곱하기. 그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전체 시행이 N번인데 자, R번 일어났으니까 나머지는 몇 번입니까? N 마스 R번만큼은 A가 안 일어난 거죠. 자, N번 중에서 A가 R번 일어났으니까 N 마스 R번만큼은 A가 안 일어난 거라고요.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이 P니까 안 일어날 확률은 1 마스 P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 마스 P 얘들만큼은 몇 번? 나머지 N 마스 R번만큼 이 사건은 일어난 거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이라고 이제 여기 N번의 시행이 있는데 요 중에서 자, R번, A가 일어난 시행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섯 번째인지 두 번째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인지 골라야 되겠죠. 이 N번의 시행 중에서 누가 지금 몇 번째께 일어난 건지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N개, 전체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합시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NCR에 곱하기 P의 R승에 곱하기 1 마스 P의 N 마스 R제곱입니다. 자,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시행은 지금 이 사건이 독립시행 사건이구나. 판단만 내리자고요. 판단만. 어떻게 판단 내린다고요? 똑같은 시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은 이건 독립시행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독립시행이구나. 자, 그러면 이 공식만 밑에다가 딱 쓰고 요게 값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자, 독립시행 문제 한 문제만 들어봅시다.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자, 6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자,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짐. 자, 이때 앞면이 2번 나와야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상황 정리부터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상황 정리부터. 자, 조금 문제가 좀 길 수도 있겠네요. 자, 상황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자,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 1이나 3이나 5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동전을 몇 번 던진다고요? 동전을 3번을 던질 겁니다. 반면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2나 4나 6이 나오면 자, 동전을 몇 번 던진다고요? 2번 던진다고요. 자, 그러니까 상황이 자, 이 상황 또는 이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이 상황이 됐건 이 상황이 됐건 결과적으로 앞면이 2번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동전 3번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인 거죠. 자, 얘는 동전 어쨌든 2번 던졌으니까 2번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또는 이 확률이니까 두 확률만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시작해봅시다. 자, 근데 일단 얘는 3번 중에 동전을 3번 던져가지고 3번 중에 앞면이 2번. 그런데 일단 얘는 동전 던지기 전에 뭐부터? 주사위부터 던져야죠. 먼저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자, 그럼 이제 동전을 보세요. 3번 중에 2번인 겁니다. 똑같은 동전을 똑같이 3번 던지는 같은 시행이 반복되는데 3번 중에 2번인 거예요. 3번 중에 2번. 근데 얘가 앞면 나올 확률이 P가 2분의 1이잖아요. 자, NCR에 P의 R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P도 2분의 1이네요. 그죠? 3 마이너스 2제곱 되죠. 됐습니까? 자, NCR에
P의 R제곱에 1 마스 P의 N 마스 R제곱. 자, 이게 위에 거. 자, 또는, 자, 밑에 거.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에는 2분의 1. 자, 곱하기. 자, 근데, 이거는 두 번 중에 그냥 앞면이 두 번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뭐, 고르고 자식할 거 없겠네요. 그죠? 자, 두 번 중에, 동전 두 번 던져서 두 번 다 앞면이니까,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자, 계산 해봅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이게 얼마입니까? 3 곱하기, 자, 이게 8분의 1인가요? 8분의 1? 그죠? 2분의 1제곱, 3제곱이니까, 자, 플러스, 얼마? 8분의 1이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16분의 3 플러스 8분의 1이니까 16분의 5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같은 시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같은 시행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는 독립시행이구나. 그래서 요런 공식만 쓰면 되겠구나. 요거 판단만 잘 내리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공부한 내용의 가장 핵심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이 좀 문제 풀이가 길고 좀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시고 연습을 문제 풀이하는 과정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